국회 대정부 질문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장관 중 한 명이 바로 통일부 장관이죠. 최근 서해 공무원 사건부터 탈북어민 북송 사건까지 뜨거운 이슈의 한복판에 서 있는 곳이 통일부기 때문에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를 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입니다. 정치인에서 관료가 되신 지 이제 한 2달이 넘었는데 그렇죠. 어떠세요? 뭐 바쁩니다. 근데 그 통일부가 사실은 남북 문제로 바쁘거나 그리고 그 원래 새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어떤 남북 정책이랄까 통일 정책이랄까 이런 거를 그 준비하느라고 원래 바쁜데 그렇죠. 요즘은 그거 외에 뭐 별로 지금 바쁠 일이 아닌 일로 조금 바쁘게 지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통일부라는 부처가 이렇게까지 첨예한 이슈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드실까 싶습니다. 뭐 힘든 거는 없는데 그 좀 이게 시간이 많이 이 소비가 된다 그럴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오늘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그냥 국민적인 궁금증들 좀 허심탄회하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뭐 편하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장관이 기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무슨 2, 30년 전 일도 아니고 불과 2, 3년 전에 벌어진 일들인데 예. 그때 통일부하고 지금의 통일부 직원들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포진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확 달라지나? 사실은 그게 기본적으로 제일 궁금했어요. 그렇죠. 국민들께서 그게 제일 궁금할 텐데 예. 어제 대정부 질문 중에도 제가 답변하는 가운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통일부가 아마 자신의 의사로 그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은 뭐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 3년 전에요. 예, 그렇죠. 어. 그 이제 뭐 사실은 서해 피격 사건 같은 경우,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통일부가 뭐 전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주도적으로 활동한 거는 없고 그냥 단지 무슨 뭐 통지문 보내고 이런 거를 했으니까 통일부의 입장이 뭐 대단히 바뀌었다 이럴 부분은 많지 않은데 예. 그렇지요. 예. 그리고 뭐 이게 결국 그 서해 피격 사건 같은 경우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월북이라고 표현한 부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월북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발표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좀 다른데 특히 이 어민 강제 북한 청년들 그 2명의 강제 북송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일부의 입장이 조금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사진을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 그렇죠. 부분도 이제 좀 차이가 있었지요. 예. 근데 그 궁금한 부분이 그냥 단순히 2개만 놓고 보니까 궁금하고 왜 갑자기 3년 만에 통일부가 바뀌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게 종시적으로 쭉 보면은 그때 2019년도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습니다. 우선 사진이나 동영상의 공개만 보더라도 지금 일부 야권에서 이게 통일부가 왜 갑자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 공개해가지고 이 분란을 야기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장관이 압력 넣어가지고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입장 바꾼 거 아니냐. 솔직히 이런 뭐, 얘기 나와요. 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제가 어제 그 답변 중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야당 의원한테 우선 동영상만 하더라도 지금 그 유튜브에 가서 그 이 유니티비라는 걸 검색을 해보면은 네. 거기에 과거 북송했던 데 대한 영상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유니티비가 뭐예요? 이 유니티비라고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 유니피케이션하고 TV를 합쳐가지고 유니티비죠. 예.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진하고 영상을 이 기록 차원에서 우리가 촬영해 두고 있다가 거의 대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공개를 해왔었어요, 여태까지? 공개를 해왔는데 2019년 경우만 예외적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게 이례적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공개를 저는 했었다는 했었죠. 얘기인가요? 그 우리 저기 김현정 앵커께서도
아마 이 북송되는 어부가 남쪽에서 지급된 옷을 입고 휴전선을 건너갔다가 넘어가자마자 옷을 집어 던지고 만세 부르는 그런 장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죠? 예, 그러네요. 예, 예. 그게 다 이 북송 어부를 기록을 했다가 우리 쪽에서 이제 공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요약하자면 장관님 말씀은 2019년 그 당시에는 통일부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그 당시에 뭔가 공개하지 말아라, 입장을 이렇게 해라라는 가이드라인 압력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통일부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했고 거의 국가안보실에서 모든 걸 결정하다시피 했으니까 아마 통일부 입장에서는 조금 이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따를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직원들에게서 그런 증언도 들으셨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뭐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경찰이. 그래서 이게 예. 저희는 나중에 이제 이 책임 소재를 밝히는 걸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통일부에서는 이게 한 부처로서 이거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걸 고치는 게 중요하지. 알겠습니다. 그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시중에 논란이던 것들 관련해서 어제 장관님이 사실관계 몇 개를 좀 확인해 주셨어요. 예. 다시 한번 보죠. 예. 일단 그 두 명이 흉악범이란 게 사실인가 아닌가. 탈북 브로커 아니야? 이제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예. 흉악범은 맞다.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개연성이 크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은 조사를 한 내용이 예. 이제 북쪽에서 얘기된 거에 대한 우리가 획득한 민감한 첩보 한 가지 빼놓고는 예. 이틀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 합동 조사를 3일 했다 그러지만 11월 2일 날 납포를 해서 네. 11월 4일 날 이미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합동 조사는 11월 5일까지 했다고 하지만 되게 이틀 만에 다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예. 이게 여러 명을 15명 혹은 16명을 살인을 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틀 조사를 하고 또 거기다가 같이 넘어온 배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확정을 짓기는 어렵지만 뭐 자료상으로 자백을 했다 그러니까 둘 다 네. 그런 면에서는 개연성이 크지 않느냐. 자료 보셨어요? 자료는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합동신문 예. 조사 과정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부가 통일부가 그 뒤에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통일부가 참여하는 걸로 됐습니다만 그 전까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 내용을 정리한 그 보고서는 봤지만 보고서는 보셨고 근데 보고서를 봤을 때 이거는 조작을 했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는 뭐 보고서만 가지고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자백 어쨌든, 여부는 써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백 여부가 써 있군요. 그리고 뭐 그 자백 여부는 써 있을 뿐더러 당시에 김현철 장관이 국회 나가서 발언을 할 때도 두 명이 다 일치되게 자백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연성은 크지만 그러나 이게 이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단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백을 했는데 단정을 할 수 없다는 거. 설마 살인을 안 했는데 살인했다고 자백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연성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역사상 유례가 없이 이게 본인들이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슬러서 북한으로 강제적으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근거가 뭐 다른 이유도 있다고 주장하는 게 여권의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 지난 정부 지금 현재 야권에서 주장은 오로지 흉악범이기 때문에 보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흉악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흉악범인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더 조사를 하고 둘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않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사람을 죽였다는 부분이 일치하지만 그 외에 조금 안 일치하지 않는 몇 명을 디테일들이 죽였는지 뭐 어떻게 죽였는지 부분에서는 아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그게 뭐 합동신문 조사가 수사 과정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그걸 합동조사를 근거로 해서 북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살인의 흉악범위 사실관계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대지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확실하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배 안에 예. 여러 가지 범죄 흔적들을 조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절차가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알겠습니다. 그냥 보내버렸다는 거는 지금의 우리 사회 또 다른 편에서 그들과 다른 편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의문 제기들이 충분히 가능하게끔 네. 만든 이유가 된다는 거지요. 그 신문 조서를 직접 보신 건 아니지만 예. 그걸 정리한 보고서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 김명주 의원이 네. 뭐 이 신문 조서도 안 보고 뭔 그런 판단을 하느냐 얘기를 예. 하는데 신문 조서가 세세하게 예. 누가 언제 어디에 뭐 몇 대를 때리고 몇 대를 어떡하고 이런 거는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그 귀순 의사를 밝혔느냐. 잠깐만요, 예. 장관님. 사람을 죽였다는 건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죽였다는 얘기합니다. 명수가 달라요? 명수도 다르다고 명수가 제가 알고 달라요? 있습니다. 예. 많이 다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본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예.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예. 흘러나오는 바에 의하면 명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일치되는 걸로 돼 보고서에는 있고요. 뭐 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뭐 특정해 언론 줬습니다. 보도야. 그 언론 기자도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보고서 중심으로 제가 질문드립니다. 예. 거기는 일치하고요. 보고서에는 숫자는 숫자는 없습니까? 숫자는 그냥 뭐 16명을 알겠습니다. 죽였다 정도만 나옵니다. 장관님은 결국 흉악범인 게 맞더라도 예. 맞다고 쳐도 귀순 의사가 있으면 보내면 안 된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탈북민의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이제 전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분은 아무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쟁점인 것 예,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해군에게 발견된 뒤에도 이틀이나 NLL을 넘나들면서 도주를 했고 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들이 밀항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납포됐을 때 웃으면서 죽자 이런 말까지 했는데 무슨 귀순 의사가 있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그 부분이 우리 조서에는 나타나 있는 걸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귀순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북한으로 명시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예.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쪽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전부 수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는 항로착오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예. 이게 잘못해서 잠깐 남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붙들리긴 했는데 나는 분명히 북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면은 예. 그건 우리 국민으로서 거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부분 웃으면서 죽자 이런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이 자기 자필로 네. 이게 이 귀순 의향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것도 보고서에서 확인하셨어요. 그거는 뭐 존재까지 다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눈으로 보셨군요. 예, 존재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그 사진 부분도 또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북한으로 갈 때, 그 사진. 예. 예, 그게 귀순 의사가 분명하게 없었던 사람이 그렇게 지금 버티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귀순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인정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법적인 부분. 물론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지만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또 유엔에 독자적으로 가입한 국가로 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즉 남북 관계는 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16명을 죽인 살인범을 우리 북한으로 좀 돌려보내 주시오라고 북한 측이 주장을 하면 또 타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하면 우리가 해주듯이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그 타국에서 우선 뭐 북한에서 돌려달라는 주장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첫째 그거는 문제는 해결이 됐고 두 번째 타국에서 범죄인을 인도해달라 그랬을 때 또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진 체결이 된 경우만 주는 게 원칙이고 범죄인 인도를 할 때 상대국이 그러면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은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니까 상대국이 우리와 똑같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된다라는 보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하고 북한하고 사이에 있어서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이제 뭐 조약이라기보다는 합의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없는 존재하지 상황이지요. 않는다. 예, 존재하지 그러니까 않는 상황이고. 일단은 우리 측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 우리 측에서도 얼마든지 재판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재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서 예. 국민 정서에 관한 질문을 예, 제가 좀 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사한 탈북민, 비정치적인 어떤 범행을 저지른 탈북민이 탈북을 했을 때 예외는 없이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가? 즉 흉악 탈북민까지도 우리 사회가 품어서 재판을 하고 재판을 한다고 해도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이 우리 측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럼 이 경우도 다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진 않은가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는 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뭐 그 저기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예. 북한 탈북자가 탈북 이전에 네. 그 같은 북한 동포를 중국에서 유인해서 북한 쪽으로 이 보위부의 이제 저 지령을 받고 북한 쪽으로 다시 이렇게 약취 예. 소위 이 납치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 그게 실제로 실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 뭐 사안에 따라 다른 사례에 따라 거지 다르겠죠. 예. 그게 무슨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물론입니다. 보기는 그건 물론 어렵고요. 100% 무죄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원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자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비슷한 문제가 항상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이 증거법이나 형사소송법 때문에 저런 잔인한 범인을 이 처벌 못하고 사회에 놔두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는 항상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사실은 이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가 굉장히 전략적인 문제도 있지만 철학적인 문제도 같이 제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게 북한 사람이 헌법상으로 우리 국민이라고 해서 네. 그 사람이 흉악범이거나 이런 이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생기죠. 얘기했듯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예.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이거지요. 어제 전체주의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오공화국 당시에 그 뭐 깡패니 불량배니 범죄자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해만 끼치는 사람이라 그래서 삼천 교육대로 몰아서 교육하고 그걸 또 이 우리 사회로부터 좀 배제시키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긴급 조치에 의해서 그런 네.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네. 나중에 그게 위헌이 되고 그에 대해서 다 보상도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 뒤에 사회보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정한 범죄자들의 경우는 범죄로 인한 죄값을 다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예, 또 이제 묶어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전형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사고 방식인데 지금 북한 쪽에서 넘어온 사람이 흉악범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말자. 그거는 이게 조금만 진행이 되면 전체주의적인 사고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그 북송 당시에 유엔사의 승인도 없이 판문점을 통과한 거 아니냐.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이다라는 의혹이 국민의힘 TF에서 제기가 됐었는데요. 예. 근데 유엔사 승인 받았다고 어제 장관님이 예. 확인해 주셨네요. 예, 유엔사 승인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사 승인은 그러니까 근데 유엔사 승인은 좀 이렇게 중립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강제 북송인지 뭐 이런 거가 나타나질 않고 그러니까 북송 대상자가 몇 명이고 예. 호송하는 사람으로 경찰들이 몇 명이 붙는다 이런 정도만 받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유엔도 북송 자체에 대해서 승인했다 이렇게 보긴 무리라는 북송 말씀이세요? 자체 승인,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건 아니지요. 아, 사정은 모른다. 예, 예. 자세한 얘기는 그리고 모른다. 강제 북송이 예.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이 지금 유사일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엔사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이게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채워지고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당혹스러운. 예, 예. 승인은 했는데. 그렇죠. 자기네들이 승인한 거가 이게 지금 일반적인 승인이 아니라 예. 과거에 있었던 일반적인 승인이 아니라 의사에 반해서 끌려가는 좀 이상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포승줄하고 안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예. 그건 나중에 바로 풀렸던 걸로 알고 있고 유엔사가 항의를 해서요? 예, 예. 알고 있고 그래요? 그 이후에 통일부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아직 기록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 예. 통일부 직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깐 불편한 때도 있었다. 이 얘기는 예. 어제 안 하셨던 예, 얘기 어제 같은데 못했습니다. 예. 그런 또 예, 뒷이야기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뭐 검찰이 조사 중에 있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들은 예. 더 거기서 좀 확인하도록 하고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핵실험 가능성 어떻게 통일부에서 보고 계십니까? 뭐 통일부에서 다른 부처에서 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다른 부처랑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물리적인 준비는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절을 전후해서 실험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있다고 봅니다. 27일이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전승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노병 대회가 이번에 대규모로 있게 되는데 그때 김정은의 메시지를 우리가 유심하게 보고 있고 뭐 내일이 27일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임박해. 그렇죠. 그렇죠. 뭐 물리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과거에도 뭐 그런 예가 있으니까 실제로 27일 이후에 이 임박한 시점에 멀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뭐 항상 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얼음입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에 물고 터야 될 텐데 예. 특사 파견 가능성 있습니까? 근데 특사는 사실은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선 특사를 보내겠다, 뭐 받을래 이런 얘기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뭐 얘기가 얘기가 되는 거 돼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 의약품 주겠다는 통지문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특사를 원칙론적으로서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당장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약품 코로나 의약품도 안 받겠다는. 예, 지난 5월 16일 상황이에요? 날 저희들이 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통지문을 보내겠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안 받았지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풀어가야지요. 예. 통일부 장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오늘 더 무겁게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영세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